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동안 사그라들었었던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간의 단일화 이야기가 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후보 간의 신경전 만만치 않죠? 특별한 연대를 한다든지 제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로 보이기 때문에 원희룡 의원의 지지율이 저하고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 없습니까? 언론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열려있다. 딱 네 글자 그게 전부예요. 아, 그래요? 당사자가 기분 나쁘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단일화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대답을 안 하면 또 오해를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예. 딱 네 글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를 돕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는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고요. 네. 네, 자 김수지 평론가님,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각자 서로 나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단일화 쪽으로 가게 될까요? 이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단일화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상대방에게 사퇴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에 불과한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희룡 후보는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복심이다 이런 것들이 좀 낙인이 찍혀 있고 또 한동훈의 대항마 안티테제로서만 각인돼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지 않냐. 네. 본인이 사퇴를 해주면 그 원희룡 후보의 표는 나경원 후보에게 자연적으로 흡수가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본인한테 자신한테도 이기지 못하는데 한동훈 후보한테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식적인 단일화보다는 서로 사퇴를 해주는 게 한동훈 후보한테 이기는 게 좋다라고 서로 이제 짐을 좀 떠밀고 있는 형태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방법론으로 할 거냐. 라고 한다면 나경원 후보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좀 어느 정도는 원희룡 후보보다는 크게 뒤처지고 있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2등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쪽으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원희룡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제 당 조직 이런 것들이 더 받침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고 주장할 공산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단일화의 방법론에서부터 합의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단일화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정훈 평론가님 보시기에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나경원, 원희룡 이 두 분 가운데 어느 분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동훈 후보한테 대적하는 데 유리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네. 나경원 후보가 역전했다.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좀 앞섰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에서 몇 개를 빼놓고는 거의 다 어쨌든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약간 앞선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거꾸로 됐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 먼저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고 나경원 후보 측이 펄쩍 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경원 후보 측이 먼저 이제 거론을 하고 원희룡 후보가 도리어 나를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식으로 좀 방어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나경원 후보 측이 조금 더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 게임에서. 왜냐하면 서울대법대 파리 동기라 더 많은 그러니까 단어의 그 말의 함의를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일반 시청자들이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측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들려요. 저는 처음에 윤심을 등려놓고 탁 나왔을 때 1위가 아니라 만약에 3위로 끝났을 때 원희룡 후보에게 타격이 더 클 거다. 본인이 차라리 사퇴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어쨌든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끝의 결과로서 3위로 끝나는 것보다는 훨씬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으로 전 들리거든요.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판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판이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상민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후보 단일화는 얘기를 함으로써 우린 지금 일정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굉장히 절박하게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자, 유주론 의원, 일단 선거에는 투표율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전당대회 때하고 이번하고 비교해서 자, 어떤 쪽 투표율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투표율이 높으냐
낮이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투표든지 이제 투표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변수인데요. 참고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역대 전당대회 선거이나 투표율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될 때가 과반이 좀 안 됐습니다. 45.4%였으니까 과반이 좀 안 됐고요. 지난해 김기현 대표가 될 때가 이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이제 55%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 규모가 84만 명이니까 사실 굉장히 큰 선거인단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의 전당대회 레이스의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큰 뉴스가 있잖아요. 그 뉴스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뉴스가 좀 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앞에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한 4주차, 5주차가 되도록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며칠 동안 약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큰 변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